네, 736번. 자, 유형 11번을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이것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히 하더라도 식이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식을 조금 간단히 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그 범위를 특정하는 게 가장 좋은 풀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법은 집합의 연산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연산의 법칙들 있지 않습니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드 모르가니 법칙,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간단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봅시다. 앞에 것도 복습인데요. A와 A를 합집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A가 되겠죠. A와 A를 교집합하면요. 네, A가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요. 네, A가 되겠죠. A와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어떻습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A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A와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A가 되겠죠. 그죠? 네, 어렵지 않죠? U의 여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될 것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어떻습니까? 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어떻습니까?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A 빼기 B는 뭐가 됩니까? A 빼기 B는 A 교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산의 성질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런 거. A 교 B가 A랑 같으면요. 네, 이거는 뭐죠? 이거는 A가 B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A 합 B가 A면요. 네, 이거는 집합 B, 집합 A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B가 A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A 빼기 B, A 빼기 B가 공집합이면 어떻습니까? A 빼기 B가 공집합이면 이런 형태여야지 공집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죠. 네. A 빼기 B가 공집합이면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B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 여집합 떼고 포함관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이제 연산의 성질 외에 교환 법칙을 봅시다. 교환 법칙은 뭡니까?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은 집합 B와 집합 A의 합집합 자리 바꾼 것과 같고, 교집합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A 교 B는 B 교 A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차집합은 어떻습니까? A 빼기 B와 B 빼기 A는 다르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볼까요? A 합 B 교 C는 뭡니까? A 합 B
교 A 합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교집합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A 교 B 합 C는 어떻습니까? A 교 B A 교 C가 되고요. 중간에 합집합으로 들어가죠. 네, 이런 걸 자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드 모르가네 법칙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A 교 B의 자 여집합은 A 여집합 합 B 여집합 A 합 B의 여집합은요. A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으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연산의 성질이고 여기는 연산의 법칙이죠. 이런 걸 이용해서 자 이식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써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식은 A, 교, B 여집합은 앞에 건 그대로 두고요. 뒤에 것을 A, 교,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디 있죠? 이걸 쓴 겁니다. A 빼기 B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니까 C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기 결합 법칙을 쓰면 되죠. 자 결합 법칙 요걸 이제 써볼 겁니다. 여기서 이리 갈 겁니다. 결합 법칙은 이렇게도 가지만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공통된 부분을 묶어버릴 겁니다. 묶어버리면 A 교 괄호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A 교 전체 집합. 그러면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만 남겠죠. 그래서 집합이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자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연산도 익혀두고 벤 다이어그램도 풀어보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2번을 봅시다. 자연수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자, 이것과 같은 집합은 이라고 했네요. 이거는 약수와 배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배경 지식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봅시다. 네. 2가 있고요. 2의 배수가 있고 자, 3의 배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2의 배수를 나열해 보면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가죠. 3의 배수는요. 3, 6, 9, 자, 12, 자, 15 이렇게 가죠. 자, 이럴 때 자,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한 것은 어떤 수입니까? 네. 6, 12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여기 하나 조금 더 적을까요? 네, 18. 자,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6도 있고 12도 있고 18도 있죠. 이런 수를 뭐라고 합니까? 네, 공배수라고 하죠. 네,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공배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 얘를 뭐라고 합니까? 네, 얘는 최소공배수라고 하죠. 최소공배수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자 L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죠.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되죠, 그죠? 자, 6, 12, 18 등등은 자 최소공배수 6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약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2의 약수가 있고요.
18의 약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12의 약수는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해서 1, 2, 3, 4, 자, 6, 12 이렇게 되어 있죠. 18의 약수는 어떻습니까? 18의 약수는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이라고 해서 1, 2, 3, 6, 9, 18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수가 겹치는 걸 봅시다. 1, 2, 파란색으로 쓸까요? 자, 1, 2, 3, 6 이렇게 6개가 있죠. 자, 이게 뭐다? 자, 12의 약수이기도 하고 18의 약수이기도 한 거죠. 공약수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 이 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죠. 자, 이 최대 공약수와 이 공약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6의 약수죠. 그죠? 그래서 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런 거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자, 반복을 하죠. 이제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이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요 전체 내용을 집합에 끌어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2를 우리는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A3를 3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2와 A3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공배수가 되죠. 그래서 공배수는 뭡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 아닙니까? 그래서 A6 최소 공배수 6의 배수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B12는 12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집합이라고 하고 B18은 18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1, 2, 3, 6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뭡니까? 자,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6의 약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6을 여기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집합의 형태로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래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A3 여기는 AN을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3의 배수와 8의 배수의 합집합과 12의 배수의 교집합과 같은 집합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교집합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고 합집합에 관해서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합집합에 관해서는 풀 수가 없고 교집합에 관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합 법칙을 써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A3 교집합 A12와 A8 교집합 A12 이렇게 씁니다. 중간 기호는 합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걸 읽어봅시다. 이것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12의 배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3의 배수이기도 하고 12의 배수이기도 하는 것의
겹치는 부분은 뭡니까? 네. 3과 12의 최소공 배수 아닙니까? 그거는 12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A 12로 바뀌고요.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는 8과 12의 자, 8의 배수이기도 하고 12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8과 12의 최소공 배수라는 건데 최소공 배수는 24가 되니까 자, A 24가 되겠죠. 자, 합집합으로 묶이죠. 자, 그러면 12의 배수이거나 24의 배수이거나 그런데 24의 배수가 12의 배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네, 12의 배수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풀어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3과 12 같이 이제 어떤 수가 어떤 다른 수의 배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볼까요? 유형 13번. 자, 746번 유형 13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교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집합 A를 읽어봅시다.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X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이다 라는 뜻이네요. 집합 B는 자,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이 X는 이런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이다. 자, 그러니까 A에도 해당되고 B에도 해당되니까 해당되는 값을 구해달라 라는 거네요. 2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를 집합으로 표현하신 거죠. 자, 집합 A를 봅시다. 자,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X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이랍니다. 자, 2차 인수분해를 보면 x-2, 자, x-4가 되고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풀이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0보다 큰 범위는 어딥니까? 자, 이 범위 아닙니까? 그죠? 요 범위가 0보다 크니까 자, x는 자, 2보다 작거나 또는 자, 4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집합 B를 볼까요? 집합 B는 자,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를 자, 만족시키는 x 값이죠. 3, 2를 하고요. 여기는 3, 4를 하는 게 적합하겠군요. 마이너스 이쪽으로 붙이면 자, 식이 만족되죠. 자, 그러면 3x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똑같이 자,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자, 요 범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자,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부등식으로 수직선에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여기가 2고요. 자, 여기가 4입니다. 자, 그리고 요만큼이 집합 A의 범위죠. 집합 B의 범위는 여기가 3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네, 잘못 그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공통된 범위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꾸미면 이렇게 꾸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2차 부등식을 결국 푼 거죠. 네, 750번 볼까요?
자, 자, 읽어봅시다. 자, 750번, 유형 14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연산 별을 자, 이런 식으로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이런 모양을 다루었었습니다. 뭡니까? 합집합에서 자, 교집합을 뺀 거죠. 자, 그려보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자, 합집합 이만큼에서 자, 교집합 요만큼을 빼면 남은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쵸?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그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런 대칭 차집합은 따로 이제 이렇게 메인 주요한 연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연산 기호를 가지고 계속 표현하는 편입니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칭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A 별 B는 AB 더하기 A 빼기 B 뭐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자, 사칭연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하는데 이런 걸 일반 연산이라고 해요. 사칭연산에 대비해서 일반 연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연산은 어떻게 이제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칭연산처럼 고정적인 기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만들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별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자, 집합의 연산,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차집합, 그리고 여집합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외에 이제 집합의 연산 등은 이렇게 별이나 아니면 동그라미 형태로 이제 이렇게 새로이 정의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일반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합에 관한 일반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이 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자, 1번에서 5번까지 읽고 맞는지 찾아보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A별 공집합이네요. 그죠?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집합 A가 있고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이 B가 공집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 살아남겠죠. 그죠? 겹치는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왜? B가 공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뺄 건데 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별 공집합은 A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집합 A와 네, 집합 A가 그대로 겹친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럴 때 자, A별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방식으로 보면 합집합이 요거 하나 아닙니까? A와 A를 합집합했으니까 교집합은요?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합집합도 A고 교집합도 A니까 빼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A가 아니라 공집합이라고 해야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거죠. 3번을 볼까요? 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네요. 그죠? 자,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에서 자, 이걸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가 전체 집합이고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이쪽은 전체 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요. 뭐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죠? 여전히. 자, 그래서 공집합이겠죠. 여기가 공집합이겠죠. 그럼 이 부분이 전체 집합인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볼까요? 자, 전체 집합과 집합 A 사이 관계죠. U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전체 집합에서 자, 집합 A를 빼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자, 이쪽 부분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을 봅시다. 이쪽 부분은 A, 그러니까 여기 자, A에서 자, 전체 집합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남게 되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전체 집합에서 자, 집합 A를 뺀 셈이니까 자, A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자, 5번은 A와 B 자, B와 A인데 이 모양은 서로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맞겠죠.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자, 2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연산이 주어진 다음에 자, 이 일반 연산대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집합들을 넣어서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진 연산을 올바르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 주어지는 집합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753번. 자, 유형 15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이렇게 주어졌다. 그때 이것의 값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죠. 자,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집합이 두 개만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집합이 세 개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개 등장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N, A, 합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는 자,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에서 두 번 계산된 교집합을 한번 뺄게 이런 뜻이죠.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집합이 3개짜리가 있었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자, 이 전체 집합,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건데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N, A, 합 B, 합 C.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C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자, A와 B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고요.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고요. 그 다음에 C와 A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또 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자, 마지막으로 A와 B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겁니다.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것 더하기 자, 이것 더하기 자, 이것을 더하면 여기 겹쳐진 부분들은 두 번씩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빼겠다는 거예요. 한 번 빼고 한 번 빼고 한 번 빼면 이 부분은 한 번씩만 계산되었지만 이 부분은 3번 계산되었다가 3번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753번 문제를 볼까요? 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개고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0개랍니다. 그래서 집합 A 개수는 20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5개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랍니다. 그죠?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니까 9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는 여기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6개를 쓰면 되겠죠. 그죠? 6개를 쓰면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개수는 30개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26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4개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나타내어진 정보를 표시를 했고요. 이때 이걸 구해달라. 자, n 괄호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n 괄호 a 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a와 b의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바깥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4개가 되겠죠. 식을 쓰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그 합집합이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총 30개 빼기 26개는 4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이 자, 3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759번. 자, 이 형태는 앞에서 배웠던 자, 바로 앞 유형의 응용 버전에 가깝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집합 U는 자, X를 원소로 하는데 이 X는 자, 20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그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5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8개. 이럴 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집합 기호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좀 작겠죠? 8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럴 때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자, A는 15개 원소, 자, B는 자, 8개입니다, 그죠? 이럴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라지 M이 언제 성립하는지 봅시다.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겹쳐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최대한 많이 겹쳐지는 것은 집합 B가 집합 A에게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많이 겹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8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겹쳐질 거니까 최대값은 8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을 봅시다. 최소값은 말입니다. 최대한 겹쳐지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집합 B가 집합 A랑은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자, 20개죠. 그리고 A가 15개입니다. B가 8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적게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최대한 적게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자, 최대한 적게 만날 때 남아있는 것이 여기 바깥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최대한 적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형태겠죠. 네. 그림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보자면 자, 이게 전체 집합이고요. 집합 A는 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게 집합 A고요. 집합 B는 어떻습니까? 집합 B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 여기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제일 적게 겹치겠죠. A와 B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지 이제 교집합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졌을 때 여기 빈 공간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A가 15개고 B가 8개랍니다. 그리고 자,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 U의 개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N, A, U, B는 자,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 B에서 여기 전체 집합의 개수가 자, 여기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여기는 20개, A는 15개, B는 8개. 이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해 봅시다.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자, 3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자, A와 B의 원소 개수는 3개. 이렇게 두 집합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질 때에는 자, 여기 바깥에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거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에는 집합 B가 집합 A에 들어가는 거고요.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면 안 만나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최소한으로 만날 때 바깥에 남아있는 자, 원소의 개수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멀어지니까 꽉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없을 수밖에 없으니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스몰 m은 3이다. 그래서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하면 11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762번. 자, 762번 유형 17번을 봅시다. 어느 영화 동아리 회원 중에서 이번 달에 로맨스 영화를 관람한 회원이 20명, 공포 영화를 관람한 회원은 17명, 로맨스 또는 공포 영화를 관람한 회원은 자, 29명이었다. 이때 로맨스 회원과 공포 영화를 모두 관람한 회원은 몇 명인가? 네, 집합의 활용 문제네요. 네. 자, 로맨스 영화를 관람한 회원을 우리는 A라고 하고 공포 영화를 관람한 회원을 우리는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자, 로맨스 또는 공포 영화를 관람한 회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 합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자, 29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자, 20개, 20. 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7개. 자, 이럴 때 자, 로맨스와 공포 영화를 모두 관람한 회원은 몇 명인가 물어봤으니까 자,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죠? 네, 공식이 있네요. 이거는 그죠? 자, N A 합 B는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 B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자리에 자, 29개를 집어넣고 29를 집어넣고 NA는 자, 20, NB는 17, NA 교 B가 되겠죠. 자, NA 교 B는 총 얼마입니까? 네, 8이 되겠죠. 그죠? 네. 네. 8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자, 8명. 요게 답이다. 마지막 문제는 생각보다 쉬웠네요. 그죠? 뒤에 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네, 마무리합시다.